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요 소단원에서는 먼저 이제 빅뱅 우주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거를 배우기 전에 꼭 좀 필요한 좀 지식이 있어서 요 내용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 전자기파. 전자기파 얘는 요걸 다 통틀어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통틀어서. 그래서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얘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건데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자색, 자줏빛. 그다음 빨강색은 적색이라고 하죠. 빨강색, 적색. 그래서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고 보라색 바깥쪽, 즉 자색 바깥쪽에 자외선, 자외선보다 더 이쪽 X선, 병원 가서 찍는 엑스레이 사진, 뼈 사진이 찍히죠. 그 다음에 더 오른쪽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감마선. 감마선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에너지도 세고. 그래서 이쪽 영역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전자기파의 파장이 짧고 에너지는 크고 진동수가 이제 많은 거다. 그 다음에 빨강색 옆에 즉 적색 바깥쪽 적외선. 그 다음에 적색보다 더 옆에 이쪽이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그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 덮일 때 또 이제 그때 사용하는 전자기파이기도 합니다. 더 이쪽 가면은 이제 TV나 라디오,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전파. 우리가 흔히 그냥 전파라고 하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파장이 길고 에너지는 작고 진동수도 작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쪽은 이제 파장이 이렇게 길게, 이쪽은 파장이 짧고 진동수도 많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전자기파라고 한다는 거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다시 여기 수소원자. 자, 이거 수소원자는 원자 그 핵에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거, 그게 수소죠. 그리고 요게 이제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놓은 게 전자 껍질입니다. 전자 껍질. 전자 그 원자 모형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옳은 건 아닌데 보호 모형, 그러니까 보호 모형에서는 수소는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헬륨부터는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전자 구름 모형이라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만 표시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여기에 많아, 여기에 많아, 여기에 많아라고. 그러니까 전자가 요런 데는 있을 수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있을 수가 이제 없다라기보다 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물론 0인 영역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전자는 이제 음전화 마이너스를 띠고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러면 이 전자가 요 전자 껍질 사이에 왔다 갔다 전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 띠는 전자하고 원자 핵 속의 양성자하고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전자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전이할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빛을 방출을 하는데 그 빛이 4번에서 2번 껍질로 전자 전이할 땐 파란색 빛, 가시광선에서 파란빛. 만약에 3번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빨간 빛을 방출을 합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그러면 거꾸로 2번에 있던 전자가 4번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럴 때는 아까 방출했던 빛, 파란 빛을 흡수를 해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에너지 값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에너지만 흡수나 방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될 게 여기 도플러 효과. 자, 이게 소방차에서 사이렌 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소방차가 정지해 있어. 그러면 사이렌 소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퍼질 텐데 이 사람이나 똑같은 이제 그 진동수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방차가 엄청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쭉 가. 그러면 요 사람 입장에서는 소방차, 즉 파1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고음으로, 즉 진동수가 크게 이 사람은
듣게 될 거고 들리게 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방차가 멀어지고 있어. 자기한테서 파원인 소방차가 멀어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나는 그 사이렌 소리가 저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진 형태로 이 사람은 다가오고 있으니까 파장이 짧아진 형태로 관측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철수가 있는데 1m/s로 뛰어가. 그 앞에 3m/s로 뛰어가는 철수 친구 얘는 5m/s로 뛰어가. 그러면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겠죠 점점점. 자 근데 이번엔 철수가 자 1m/s로 뛰어가. 그 다음 멀리 있는 친구 속도 0.7m/s로 뛰어가. 가장 멀리 있는 친구 0.2m/s로 뛰어가. 이런 상황이면 간격이 점점 좁혀지겠죠. 자 이제 이 얘기는 왜 한 거냐면 지구에서 이제 관찰자가 있고 A별, B별이 있는데 우주의 온도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한 영하 270도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저온이죠. 그리고 우주에는 거의 진공인데 그나마 수소하고 헬륨이 많이 있습니다. 수소, 헬륨 중에서도 수소가 더 많이 있어요. 약 한 74%인가 그 정도 수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74%, 그 헬륨이 한 20, 뭐 한 4%, 뭐 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많은데 굉장히 저온이니까 앞에서 배웠던 그 수소 원자에서 전자들이 다 안정된 상태로 전자들이 여기 1번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별빛이 쫙 오면 별빛은 이제 다양한 에너지가 있겠죠. 뭐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그런 게 쭉 오면은 아까 얘가 어떤 걸 흡수할 수 있어요. 수소가 여기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만약에 자외선을 흡수를 하면 1번 전자 껍질에 든 전자가 올라가겠죠. 뭐 2, 3, 4, 뭐 5번, 6번 이런 껍질로 올라갈 테고 만약에 2번에 있던 전자가 파란색 영역의 빛을 딱 흡수를 하면 여기 뭐 4번 전자 껍질로 이렇게 전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원리가 이겁니다.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색광 만약에 가시광선이 다 왔어. 다 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의 빛들만 흡수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수소는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이제 수소니까 파랑하고 빨간 빛을 흡수하는 게 이게 딱 이제 좀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잘 관찰이 됩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A별하고 B별을 봤더니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둘 다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적색 편이. 아까 앞에서 했던 도플러 효과에서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죠. 빠른 속도로 그 멀어지면 관찰자한테서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진다고 했어요. 적색하고 청색 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별들이 다 이게 나타나더라. 적색 쪽으로 파장이 이제 치우쳐서 파장이 길어져서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그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네. 얘도 멀어지고 있어. 얘도 멀어지고 있어. 그런데 멀리 있는 별의 적색 편이가 더 편이량이 크더라. 그 말은 뭐예요? 나하고 이 별도 다 간격이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그렇게까지 이제 그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청색편이 있는 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거다. 대부분 거의 다 청색편이는 아주 극히 일부. 왜냐면 그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거 혹시 들은 적 있나 모르겠는데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이제 별 안드로메다 은하하고는 청색 편이가 관찰이 되는 게 있겠죠. 다가오니까 그런 것도 있다. 근데 대부분의 별들은 적색 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 그 초기의 원소 생성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해를 하려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한 거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새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 빅뱅, 대폭발 그 얘기고 그 지금 우주의 다양한 원소들이 수소, 헬륨, 뭐 산소, 탄소, 질소, 뭐
철 쭉 등등등 해가지고 원소들이 있는데 원소가 어떻게 생겼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우주 초기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소하고 헬륨만 생겼었어요. 수소하고 헬륨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쭉 볼 건데, 자 이제 대표적으로 그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빅뱅 우주론. 요게 지금 맞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인데,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지금 우리 우주가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이었다. 그러다가 빅뱅 대폭발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적세 편이 같은 거 관측을 해서 허블이 만든 이제 그 망원경으로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관찰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거꾸로 돌릴 수 있어서 만약에 돌린다면,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팽창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한 점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 한 점이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빅뱅 우주론이 한 번에 빵 나온 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정적 우주론하고 팽창 우주론 이게 서로 이제 대립을 했었었죠. 그래서 정적 우주론 얘는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던 거고, 팽창 우주론은 프리드만 그 사람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맞았죠. 왜 허블이 외부 은하 관측을 했더니만 적세편이를 한다는 얘기는 다 서로 이제 멀어지고 있고 한다는 거가 관측이 돼서 이게 맞다. 그 다음에 팽창 우주론에서도 이제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정상 우주론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빅뱅 우주론이 맞는 건데, 정상 우주론은 이런 겁니다. 그 이렇게 이제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가 요만했다가 팽창은 해. 빅뱅 우주론도 이게 우주. 근데 팽창은 해. 커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별 그냥 간단하게 4개만 그린 겁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해서 16개. 그럼 뭐야? 팽창을 하긴 했는데 질량이 늘어났죠. 얘는 질량이 늘어났고 대신에 밀도는 똑같죠. 밀도가 이제 유지가 된 거고 질량이 증가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정상 우주론은. 근데 빅뱅 우주론은 별 이거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팽창은 했어. 밀도가 감소했죠. 그리고 질량은 일정,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도 맞고, 얘는 질량 일단 보존 법칙이 위배가 되죠. 그리고 또 그 우주 배경 복사하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이런 것들을 예측을 쭉 빅뱅 우주론에서 했는데 이게 다 관측이 됐어요. 그럼 뭐야? 아, 얘가 맞구나 라고 된 거죠.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얘기했던 빅뱅 138억 년 전에 해서 입자들이 쭉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지금으로 이제 여기가 지금이겠죠, 현재. 어떤 과정으로 이제 원자까지 생겼는지, 수소랑 헬륨, 수소하고 헬륨 다음에 이제 다른 원자들은 그 다음 강에서 별의 그 탄생과 진화, 그 내용에서 이제 수소하고 헬륨 그 이외의 원자들은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원자 생성은 수소하고 헬륨 말하는 건데, 빅뱅 빵 했었을 때 빵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기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막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0.0000000 몇 초일 때 기본 입자가 생긴 겁니다. 이 기본 입자란 말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왜 기본 입자냐면, 만약에 그 레고 블럭이 있어요. 레고 블럭이 이렇게 있어. 또 하나 껴. 또 하나 껴. 이렇게 꼈어. 그럼 레고 블럭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끼워져 있죠. 그럼 얘는 뺄 수 있잖아. 얘도 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게 레고의 기본 단위잖아요.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분리가 안 되는 거. 처음에는 원자가 돌턴이 얘기했던 1800년대 원자가 기본 그 물질을 구성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뭐 기본 입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전자하고 원자 핵으로 또 분리가 됐고, 또
전자는 이제 더 이상 분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 전자는 기본 입자고 여기 양성자 하고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또 이제 그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가 누구냐면 업 쿼크, 다운 쿼크, 전자,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 안 했지만 뭐 전자 중성 미자. 그래서 사실 그 기본 입자가 쿼크 6종류, 경입자 6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쿼크 6종류에서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만 알고 있으면 되고, 경입자 6종류에서는 전자하고 그다음에 전자 중성 미자 이렇게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업 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다운 쿼크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그리고 막 이렇게 표시한 거는 빅뱅 했었을 때 굉장히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하고 에너지가 막 뒤섞인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전자하고 쿼크 이런 것들은 물질이고, 얘는 이제 에너지 말하는 거고, 이제 빛에너지, 전자기파 이런 거겠죠. 얘도 막 서로 막 뭐 쌍생성, 쌍소멸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고 우주가 팽창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들끼리 결합을 했죠. 이제 뭐 강한 핵력으로 결합을 한 건데, 업 쿼크 두 개하고 다운 쿼크 하나가 결합해서 양성자. 왜? 아까 업 쿼크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합치면 플러스 1. 그래서 양성자. 그 다음에 업 쿼크 하나, 다운 쿼크 두 개에서 중성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비가 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이제 계속 그 온도가 하강하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7대 1까지 간 거죠. 7대 1 개수비가. 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먼저 요거부터. 자, 만약에 여기가 밖이에요, 밖이야. 골프공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죠. 골프공 50개, 여기도 50개 놔뒀어요. 뭐 탁구공으로 해도 되고. 자, 하여튼 공을 50개 놔뒀어. 그러면 여기가 밖이에요. 바람도 불고 막 그래. 갔다가 일주일 후에 딱 오면은 여기 있는 공이 많을까요? 여기 있는 공이 많을까요? 당연히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왜? 여기가 에너지 면에서 더 낮은 상태 에너지니까, 즉 안정된 상태라 이거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거는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아니 막 누가 올려놓고 내려온 거 그런 게 아니라, 바람 불고 뭐 비 오고 뭐 하면은 처음에 50개 놔뒀는데 내려와 있는 게 더 많을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자, 이게 중성자입니다. 얘 양성자, 이건 전자, 이건 중성미자. 아까 전자 중성미자.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쪽이 에너지 면에서 더 낮은 상태입니다. 낮은 상태.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우주 온도가 이렇게 쭉 가면서 식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비가 1대 1이었는데, 개수비가 왜 7대 1까지,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이 됐냐면, 이렇게 가는 반응이 더 많이 간 겁니다. 많이. 왜? 이쪽의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니까. 이해돼요? 얘가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많이 갔다. 일로는 잘 못 간 거지. 이렇게 하는 건 힘들잖아. 에너지면서 높은 상태로 가니까. 더군다나 또 우주 온도는 계속 식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갔다. 그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그래서 양성자가 더 많아졌다. 개수가 중성자보다 7대 1까지 갔다. 개수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주 온도가 계속 낮아져 갖고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자, 헬륨 원자 핵 이게 생성이 된 겁니다. 양성자 하나가 어차피 이거 수소 원자 핵이니까 이건 그렇고, 얘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을 해갖고 헬륨 원자 핵이 생긴 게 빅뱅 후 3분 지났을 때. 요거 3분 원자 핵 세 글자 3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빅뱅 후 3분 지났을 때 헬륨 원자 핵 이게 생성이 되었다. 그러다가
자, 이제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원자핵은 생겼어. 그리고 물론 여기 계속 이거 여기 처음에 있던 전자는 계속 있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전자 계속 있어요. 있는데 아직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전자 얘네들이 원자핵하고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간 겁니다. 아직 온도 높으니까. 그러다가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원자가 생겼습니다.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 온도가 많이 식었으니까 한 3000 켈빈 정도로 식어서 요 38만 년 이전까지는 전자랑 뭐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아직은 뜨거운 고온이니까 얘들이 쌩쌩 막 그냥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에너지, 빛 에너지 같은 것들도 얘네들하고 막 충돌해가지고 뻗어나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38만 년 때 원자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전자들이 다 플러스를 전하를 띠는 원자핵한테 붙잡힌 거죠.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속도가 늦어져 갖고 그러니까 붙잡히니까 빛이 쭉쭉쭉쭉 전자기파가 뻗어나갔다. 그 뻗어나간 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그 퍼져나간 빛 전자기파가 지금은 파장이 길어진 형태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파장이 긴 게 에너지 약한 겁니다. 그렇게 파장이 길어진 형태로 그러니까 전파 쪽으로 관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측을 했는데 원자가 형성되면서 원자가 형성될 때 이 빠져나간 빛이 있을 거야라고 예측을 했는데 빅뱅 우주론에서 그게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또 여기 38만 년 이전하고 이후에서 차이 나는 게 원자 형성되기 전에는 우주가 불투명했다가 원자 형성되고 된 다음부터는 빛이 쭉쭉 뻗어나가니까 우주가 투명해졌다. 요 얘기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설명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원소 분포.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여기 지금 8개, 중성자 8개 그려놨는데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1대1이었어요. 이러다가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 됐다는 거 앞에서 얘기를 했고 에너지 면에서 더 안정된 상태의 양성자로 많이 갔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강한 핵력으로 결합을 해갖고 이게 뭐가 됩니까? 양성자 둘에 중성자 둘이니까 헬륨 원자핵이 된 거고 나머지는 다 수소 원자핵이죠. 그리고 얘하고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하고 중성자 한 개는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질량 1 얘도 질량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질량이 1, 1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수소 원자핵이 몇 개입니까? 몇 개? 둘, 넷, 여섯, 여덟, 12개 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한 개. 이거 한 개. 근데 요거 질량은 얼마예요? 질량 4. 요거 질량 얼마? 12. 그러니까 질량비가 얼마? 12대 4니까 3대 1. 이렇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 여기까지 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질량비가 우주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은 어떻게 잴까요? 과연 어떻게 잴까? 저울 들고 가서 잽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 스펙트럼을 이용했는데 별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또 우주는 저온인데 주로 수소하고 헬륨.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는 우주에서 별에서 나오는 빛이 쭉 해가지고 지구에서 이제 관측을 했더니 사방에 그 수소하고 헬륨에 대한 스펙트럼 그 흡수 스펙트럼이겠죠. 그거 분석을 했더니 스펙트럼 요거는 이제 그 얘하고 요게 만약에 이제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 관측한 거라면 요게 헬륨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의 그 위치 이런 개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거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자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를 해갖고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알아냈더니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했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하고 뭐야? 똑같더라. 그럼 뭐예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던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 중에서 핵심을 쭉 얘기해주면, 자, 원자 생성 과정, 기본 입자 생긴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 핵이 생겼고, 원자 핵이 생긴 게 빅뱅 후 3분 지나서 생겼고, 원자가 형성된 건 38만 년 걸렸다는 거.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 처음에 1대1이었는데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 개수비가 그렇게 되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까지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 38만 년 지났을 때 빅뱅 이후에 원자가 형성되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빛, 그 전자기파가 지금은 우주 배경 복사 형태로 관측이 되고 있다는 거, 요 내용까지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